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분 교정으로 임플란트 해야 하는 치아에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확보한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20대 후반 남자분이셨고요. 지금 초진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여기 첫 번째 큰어금니 자리인데 발치된 지가 오래돼서 뒤에 있는 두 번째 큰어금니 그리고 사랑니까지 앞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큰어금니의 공간이 반대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앞니 쪽에 보시면 예전에 교정을 했어가지고 유지장치 철사가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니는 총 4개가 있었는데 왼쪽 위아래 충치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래 사랑니는 많이 쓰러져 있었고, 아래 사랑니는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위에 사랑니도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니는 4개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른쪽 아래 사랑니는 뒤에 있는 두 번째 큰어금니를 다시 원 위치로 세우려면 치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니는 모두 다 발치해야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초진 사진에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작은 어금니 5번 치아고 지금 6번 치아가 빠져서 없는 거고요. 7번 치아, 8번 사랑니까지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번 치아랑 7번 치아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번 사진 보시면 공간이 앞에 있는 5번 치아보다도 더 좁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부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모두 다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쪽 첫 번째 큰어금니는 뿌리 끝에 지금 염증이 있어서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은 지금 부분 교정하는 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교정 시기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부착한 모습이고요. 아래 오른쪽에 있는 송곳니부터 뒤에 있는 치아까지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연결한 모습이고요. 지금 겉에서 볼 때는 치아에 브라켓을 붙인 게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안쪽에 유지장치 철사가 이렇게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고정원, 요 치아를 우리가 메인으로 움직이고 다른 치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부분 교정의 목표인데, 보통은 이제 고정원이 되는 치아를 한 서너 개 정도 잡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 송곳니까지 다 고정원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 치아를 더 확실하게 움직이면서 고정원 치아, 다른 치아들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미니스크류를 식립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고정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식립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유지장치가 속에 있어서 이 스크류를 꼭 심어야 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도 젊은 분이셨고 최대한 다른 치아들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스크류도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교정할 때 철사가 일자로 들어가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철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접어서 넣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넣은 이유는 요 끝에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목표 치아는 맨 끝에 있는 7번 치아인데, 이 치아만을 저희가 원하는 힘과 원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플랫한 평평한 와이어를 넣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느 정도 배열이 된 후에 이렇게 접어서 와이어를 넣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아주 얇은 낭창낭창한 와이어를 플랫하게 넣어서 어느 정도 배열을 했고요. 기본적인 그 와이어만으로는 이 쓰러진 게 잘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과 동반해서 그 다음에 철사를 또 접어서 넣는 스프링도 따로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쓰러진 거를 점점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7개월 차에 보시면은 치아가 처음보다 많이 세워진 것이 확인이 됐고, 이게 세워지면서 6번 치아의 공간도 많이 확보된 것이 보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세워버리려면 이제 치료 기간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 7번 치아가 예전에는 뿌리 끝의 위치도 더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번 치아가 발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앞으로 쓰러진 것도 있지만 뿌리 자체가 앞으로 이동한 것도 같이 있어서 이것까지 다 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공간이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공간은 더 작지만 그리고 교합상의 문제가 없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까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교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7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쓰러진 치아 많이 세워져서 위아래 잘 교합되는 거 임상에서 확인을 했고요. 공간도 많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제 뿌리 부분이 뼈랑 잘 붙을 때까지 2, 3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그 기간 동안 약간만 더 이제 치아를 세우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동안은 굳이 이렇게 접어서 쓰는 와이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고 치아도 많이 세워졌고 그런데 이렇게 접어서 하는 와이어들은 지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겉에 있는 이 볼 점막이나 아니면 잇몸에 조금 눌릴 가능성이 더 크고 부피도 더 커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도 잘 끼고.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동안은 이렇게 평평한 와이어로 바꿔서 공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과 임플란트를 모두 완료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임플란트 적절하게 잘 식립됐고 교합상의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에 지금 공간 벌어진 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 거의 확보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 들어간 것도 확인되고 다른 치아들의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부작용 없이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립 전과 식립 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위아래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왼쪽 끝에 뿌리끝 염증도 다시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잘 낫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교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모든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치아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고정원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치아들이 아무리 스크류를 심어서 고정을 해도 약간씩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치아 이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잘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 교정은 말 그대로 부분만 필요한 목표만 교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사실은 완벽하게 막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협조도도 좋고 예전에 교정을 해가지고 이도 가지런했고 그다음에 딱 한 치아만 뒤로 밀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 좀 간단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치료를 진행해서 원하는 목표를 잘 달성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런 이가 빠져서 오래돼서 쓰러져서 다시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분들도 다 교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20대 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고 치주 상태도 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저희가 조절하는 과정에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장치 자체에 대한 그런 불편감이나 민감도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정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부분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세우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치아가 축이 제대로 잘 맞춰지고 그다음에 공간이 적절히 확보돼야 힘들게 임플란트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상적인 모양으로 임플란트를 맞출 수가 있고 쓰러진 치아를 세우지 않고 쓰러진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고 그 앞에를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쓰러진 치아를 깎는 양이 많아져요. 이렇게 세우면은 크라운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교환만 맞게 깎아서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머리 부분이랑 이렇게 뿌리 부분이랑 치아 축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치아가 쓰러져 있으면 크라운이 이게 씹는 힘에 대해서 잘 견디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세울 수 있으면은 보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교정을 같이 하게 된다면 없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환자분들께서는 부분 교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